세상만사 요지경 속이다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오늘도 재밌는 사연으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쇳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딱딱한 학교 바닥에 몸이 내동댕이 쳐진 소리. 17살 소녀의 책가방이 터져 교과서와 노트들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웃음소리, 야유, 그리고 휴대폰 카메라 셔터음이 복도를 채웁니다. 이봐, 쪼그리 아시안. 너의 깔끔한 노트 필기가 땅바닥에서 더 예뻐 보이는데? 덩치 큰 백인 학생 도미닉이 한국계 소녀의 어깨를 거칠게 밀어냅니다. 그 뒤로 제이든과 친구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잔인한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그래, 유진. 내 할아버지한테 가서 울어볼래? 그 늙은 경비원이 뭘 할 수 있을까?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걸어옵니다. 68세 노인, 단정한 경비원 유니폼을 입은 그의 발걸음은 느리지만 확고합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마치 이미 정해진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듯합니다. 너희들 그만해라. 목소리는 크지 않지만 무거운 권위가 담겨 있습니다. 웃음소리가 멈춥니다. 제이든이 비웃으며 앞으로 나섭니다. 뭐라고 했어요, 할아버지? 더 크게 말해보시겠.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일어난 일은 아무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도미닉의 팔이 노인의 소나기에 붙잡히고 카일라의 휴대폰은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납니다. 트래비스는 얼어붙은 채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제이든의 주먹은 허공에서 정지하고 그의 손목은 노인의 손에 단단히 고정됩니다. 그리고 노인은 말합니다. 낮고 차분하게. 너 이게 싸움인 줄 아냐? 정적이 흐릅니다. 시간이 멈춘 듯합니다. 48시간 전, LA 외곽의 한 고등학교, 새벽 5시 30분. 박철수는 늘 그랬듯 경비실의 낡은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어둑한 하늘이 천천히 밝아오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의 손에는 쿠키가 든 작은 봉지가 들려 있습니다. 손녀 유진이 어제 구운 것입니다. 오늘도 평화롭길 바라야지. 그는 중얼거리며 쿠키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담백한 맛. 유진이가 설탕을 덜 넣었군요. 자신이 당뇨 걱정을 한다고 했더니 신경 써준 겁니다. 철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47년 전 그가 특전사 훈련을 받을 때도 이런 평화로운 순간을 꿈꿨을까요? 아마도 그때의 그는 지금의 이 일상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전 7시 학생들이 하나둘 등교하기 시작합니다. 철수는 경비실에서 나와 정문 앞에 서서 학생들을 맞이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를 그저 스쳐 지나갑니다. 몇몇은 공손하게 인사하지만 대부분은 그를 그냥 있는 사람 정도로만 여깁니다. 안녕하세요, 박 선생님. 유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학교에서는 할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둘 다 그게 편했습니다. 그래, 유진아. 오늘은 어떤 하루가 되겠니? 평범한 하루요. 시험도 없고 그냥 조용히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작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철수는 알아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좋은 하루 보내라. 유진이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철수는 미세하게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지난 몇 주간 유진의 표정이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기다리는 법을 알았습니다. 특전사 시절 그는 단 한 번의 작전을 위해 12시간을 꼼짝 않고 잠복한 적도 있었으니까요. 지금도 그는 기다립니다. 유진이 스스로 말할 때까지. 오전 수업이 시작되고 복도는 다시 조용해집니다. 철수는 학교를 순찰하며 구석구석을 살펴봅니다. 1층 화장실 근처에서 그는 웃음소리를 듣습니다.
수업 시간인데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다가갑니다. 야, 그 아시안 여자의 사물함 열어봤어? 응, 완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더라. 역겨울 정도로. 4명의 학생들. 제이든 맥콜과 그의 친구들입니다. 그들은 철순을 보자 갑자기 말을 멈추고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수업 시간 아닌가? 철순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화장실 좀 쓸어 왔어요, 경비 아저씨. 제이든이 능청스럽게 대답했습니다. 4명이 같이? 네. 그게 급했거든요. 철수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말없이. 그의 시선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에 제이든의 미소가 조금씩 사그라들었습니다. 수업에 들어가라. 아이들은 투덜거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철수는 그들이 사라진 후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려 유진의 사물함을 확인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습니다. 점심시간 학생들이 식당과 운동장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철수는 경비실 창문으로 유진을 찾아봅니다. 그녀는 항상 도서관 근처 벤치에서 혼자 점심을 먹었습니다.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책을 읽으며 조용히 샌드위치를 먹고 있군요. 그때 철순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제이든과 친구들이 유진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바로 행동하진 않았습니다.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제이든이 유진의 앞에 서서 무언가 말합니다. 유진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합니다. 제이든의 여자친구인 카일라가 유진의 책을 집어들고 뭔가 비웃는 듯한 행동을 합니다. 유진은 그저 참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웃으며 떠나갑니다. 유진은 책을 다시 펴들지만 더 이상 읽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저 페이지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철수는 천천히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온해 보였지만 오른손 주먹은 무의식적으로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학교 시간, 철수는 다시 정문에 서 있습니다. 유진이 다가옵니다. 그녀의 눈은 조금 붉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빨리 집에 가도 될까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곧 교대할 거야. 같이 가자.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LA의 풍경이 지나갑니다. 1980년대 초반 철순이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이 도시는 그에게 너무나 낯설고 거대했습니다. 지금은 익숙해졌지만 가끔은 여전히 이방인 같은 기분이 듭니다. 할아버지, 유진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응,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철수는 손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침묵도 위로가 됩니다.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유진의 어머니 박미연이 현관에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그래, 유진이가 빨리 오고 싶다고 해서. 미연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녀 간의 무언의 대화가 오갔습니다. 무슨 일 있었니? 아니에요, 엄마. 그냥 좀 피곤해서요. 유진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미연이 철순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나요? 철순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직은 지켜보고 있어. 미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성격을 잘 알았습니다. 그가 지켜본다고 하면 정말로 그렇게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철수는 거실에서 한국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진의 방에서 낮은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수는 천천히 일어나 유진의 방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할까 망설이다가 그냥 문 앞에 서 있기로 했습니다. 잠시 후 흐느낌이 멈추고 방문이 열렸습니다. 할아버지, 유진은 눈이 붓도록 운 듯했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를 보자 갑자기 안겼습니다. 철수는 손녀의 등을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유진아. 괜찮아. 그날 밤 철수는 오랜만에 꿈을 꾸었습니다. 젊은 시절, 어둠 속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날들. 그리고 깨어난 후에도 그 긴장감은 여전히 그의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한 철수는 유진의 사물함을 확인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직감은 다른 말을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사물함을 열어보니 안쪽 문에 누군가 붉은 매직으로 글씨를 써놓았습니다. Go to the China. 너네 나라로 돌아가. 철순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는 재빨리 휴지와 알코올을 가져와 글씨를 지웠습니다. 유진이 오기 전에 말끔히 처리해야 했습니다. 등교 시간, 철수는 평소와 같이 정문에 서 있었습니다. 유진이 다가왔을 때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했습니다. 잘 잤니? 네, 할아버지. 괜찮아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어제보다 조금 더 힘이 있었습니다. 철수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경계심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체육 시간이었습니다. 철수는 운동장 근처를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학생 탈의실 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카일라와 몇몇 여학생들이 휴대폰을 보며 킥킥거리고 있었습니다. 야, 이거 진짜 올릴 거야? 한 여학생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인스타에 바로 올릴 거야. 아시안 공주의 비밀 탈의실 모먼트라고 해시태그 달고. 철수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카일라가 들고 있는 휴대폰 화면에는 분명 유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탈의실에서 몰래 찍힌 듯한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카일라는 문득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미소가 얼어붙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경비 아저씨. 철수는 말없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카일라의 휴대폰을 가리켰습니다. 그거 지워라. 이거요? 그냥 친구들끼리 장난친 건데요. 모르는 사람 몰래 찍은 사진이다. 불법이야. 카일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불쾌함과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알았어요. 지울게요. 이제 됐죠? 그녀는 시위하듯 철순 앞에서 사진을 삭제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엔 선생님께 바로 보고하겠다. 카일라와 친구들은 빠르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철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유진이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저녁 식사 도중에도 거의 말이 없었고 식사 후에는 곧바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철수는 그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을까? 미연이 물었습니다. 지켜보자. 철순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에 조금 더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경비실에서 학교 모니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시선이 1층 복도에 고정되었습니다. 제이든과 도미닉이 유진의 사물함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학교가 시작하기 전이라 복도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도미닉이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스프레이 페인트 같았습니다. 제이드는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있었고 도미닉은 유진의 사물함에 뭔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움직임에는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금이었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때가 아니었습니다. 경비실을 나서는 철순의 발걸음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느리지만 확고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40년 전 어둠 속에서 적진에 침투할 때의 눈빛이었습니다. 제이든과 도미닉은 너무 자신들의 행동에 집중한 나머지 복도 끝에서 다가오는 철순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이제 유진의 사물함에는 커다란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고 홈차이. 마지막 글자를 완성하기도 전에 도미닉은 자신의 손목이 단단히 붙잡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프레이 캔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뭐야? 어디서? 도미닉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목을 잡고 있는 손의 힘이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제이든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박 선생님. 철순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도미닉이 손목을 빼려고 했지만 철순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제이든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냥 장난이에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장난? 철수는 도미닉의 손목을 놓아주었습니다. 도미닉은 즉시 손목을 문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런 것을 장난이라고 생각하느냐? 제이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이 늙은 경비원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세요. 그냥 애들끼리 하는 예민? 철순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단어 하나에 무거운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라. 이해했나? 제이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당혹감, 그 다음은 분노였습니다.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그냥 경비원 주제에. 저기요. 세 사람의 시선이 복도 입구로 향했습니다. 유진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그만하세요. 제 사물함이에요. 제 문제예요. 유진은 사물함으로 다가와 스프레이로 쓰인 글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쪼그리, 내 할아버지가 널 구하러 왔네. 제이든이 비웃었습니다. 철수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유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 이름은 유진이에요. 박유진. 그리고 쪼그리라는 말은 인종차별적이니까 사용하지 마세요. 유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제이드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 이제 당당해졌네. 경비원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카일라와 트래비스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이미 촬영 중이었습니다. 완전 드라마네. 카일라가 소리쳤습니다. 아시안 공주와 그녀의 늙은 기사. 철순의 시선이 그들에게 향했습니다. 카일라는 철순의 시선에 잠시 주춤했지만 곧 다시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무서워라, 할아버지가 노려보네. 이제 복도에는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1교시 시작 전 소문이 빠르게 퍼진 것 같았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와 철순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도미닉이 갑자기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봐, 늙은이. 넌 그냥 경비원일 뿐이잖아. 우리한테 명령하지 마. 그는 철순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아니, 밀려고 했습니다. 그의 손이 철순의 어깨에 닿기도 전에 도미닉은 자신의 팔이 공중에서 붙잡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그의 몸은 벽에 고정되었습니다. 아프지는 않았지만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자세였습니다. 카일라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트래비스는 휴대폰을 떨어뜨렸고 제이드는 놀란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야 이게?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철수는 카일라에게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려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그녀의 휴대폰을 가리켰습니다. 영상 지워라. 싫어요. 이거 인스타에 올릴 거예요. 당신 못 막아요. 철수는 갑자기 손을 뻗어 카일라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너무 빨라서 카일라는 반응할 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철수는 단 한 번의 정확한 동작으로 휴대폰의 메모리 카드를 제거했습니다. 이게 내 휴대폰인데. 철수는 메모리 카드를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 휴대폰은 카일라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불과 몇 초 만에 일어났습니다. 트래비스는 이제 완전히 공포에 질린 상태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철수는 그를 향해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이든이 남았습니다. 그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철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주먹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은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철순의 손이 그의 주먹을 공중에서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제이든의 눈에는 충격과 공포가 서려 있었고 철순의 눈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수는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하지만 특히 제이든에게 말했습니다. 너 이게 싸움인 줄 아냐?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철수는 즉시 제이든의 손을 놓았고 도미닉도 벽에서 풀려났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교장 선생님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박 선생님, 이게 다 무슨 일인가요? 철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학생들이 사물함에 낙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지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유진의 사물함에 써진 글씨를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이든, 도미닉, 카일라, 트래비스. 당장 교장실로 따라오세요. 그리고 박 선생님도 함께요. 박유진 학생, 너도 와야겠다. 모두가 교장실로 향하는 동안 복도에 모여있던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누군가가 작게 말했습니다. 너네 봤어? 저 경비원 진짜 대박이던데. 뭔가 특수부대 출신 같았어. 그 말은 바람을 타고 학교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교장실에서 철수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이든과 친구들은 여러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유진의 사물함에 써진 글씨와 도미닉이 들고 있던 스프레이캔은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엄중한 표정으로 제이든과 친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학교 재산 훼손이자 괴롭힘 행위입니다. 모두 3일간 정학입니다. 그리고 학부모 면담도 실시할 겁니다. 제이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전직 경찰이었고 엄격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장 선생님, 저 경비원이 우리를 폭행했어요. 도미닉을 벽에 밀치고 제 팔을 잡았다고요. 교장 선생님은 철순을 바라보았습니다. 박 선생님, 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힘만 사용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선생님,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교사나 저에게 보고해 주세요. 직접 개입하는 것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는 동의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교장실을 나온 후 유진은 조용히 철순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해요. 하지만 이제 어떡해요? 제이든과 친구들이 더 화나서 저한테 더 심하게 굴지도 몰라요. 철수는 손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아. 이제 그들도 선을 넘지 않을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진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철수는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연이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인터넷에 아버지 영상이 퍼지고 있어요. 뭐라고? 누군가가 아버지가 학생들을 제압하는 장면을 찍어서 올렸나 봐요. 해시태그로 특수부대 경비원이라고 달렸어요. 철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트래비스의 휴대폰만 확인했을 뿐 다른 학생들이 촬영하고 있었다는 것을 간과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사람들 반응이 대부분 긍정적이에요. 학교 괴롭힘을 막은 영웅이라고. 철수는 말없이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는 경비실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가 40년간 감추려 했던 과거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철수는 거실에서 미연과 유진이 노트북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놀라움과 존경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정말 아버지예요? 미연이 물었습니다. 화면에는 젊은 시절의 철순이 특전사 훈련을 받는 모습이 담긴 오래된 사진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인터넷에서 찾아낸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가 특수부대였어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경외감이 묻어났습니다. 철수는 천천히 그들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침묵을 지켜왔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초반 나는 한국 특전사에 자원 입대했다. 당시에는 북한과의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였지. 5년간 근무하면서 DMZ 근처에서 여러 작전에 참여했고 해외 파견도 다녀왔어. 미연과 유진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듣고 있었습니다. 1980년 너희 어머니, 내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나는 미연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 왔다. 과거를 뒤로하고 새 삶을 시작하고 싶었어. 철순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말씀 안 하신 거예요? 미연이 물었습니다. 필요하지 않았어.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었으니까. 유진은 할아버지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그저 조용하고 온화한 할아버지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는 특수훈련을 받은 전사였던 것입니다. 오늘 할아버지가 보여준 그 동작들도 특전사 시절 배운 거예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본적인 제압술이야. 상대를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이지. 유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가르쳐 주세요. 자기 방어하는 법. 철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원한다면. 그날 밤 철수는 오랜만에 과거의 기억 속으로 깊이 잠겼습니다. 젊은 시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적진에 침투하던 날들. 동료들과 함께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었던 순간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 땅에 와서 평범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던 그날. 철수는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거의 보이지 않는 LA의 밤하늘이었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은 변했는데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다음 날 아침 학교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철순이 경비실에서 나와 정문에 서자 학생들이 그를 향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경외의 눈빛으로, 일부는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기 특전사 할아버지다. 와, 진짜 대박. 동영상 봤어? 완전 영화처럼 움직이던데. 그럼 젊었을 때는 얼마나 대단했을까? 철수는 이 모든 관심을 무시하고 평소와 같이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내심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40년간 감춰온 자신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진이 등교했을 때 상황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평소라면 그녀를 무시하거나 놀리던 학생들이 이제는 그녀에게 인사를 건네고 심지어 같이 걸어가자고 제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진, 내 할아버지 진짜 멋있다. 우와, 너 왜 한 번도 말 안 했어? 너네 할아버지가 특수부대였다는 거. 유진은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기뻤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학교에서 환영받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철순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고 철순도 그녀에게 작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반면 제이든과 그의 친구들은 정학 처분으로 학교에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없는 동안에도 학교에서는 그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제이든이 철순에게 제압당하는 장면은 이제 학교의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유진은 처음으로 혼자가 아닌 여러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철순이 있는 경비실 쪽을 바라보았고 그럴 때마다 철순은 그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방과 후 유진은 철순의 경비실로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같이 집에 안 가도 돼요. 친구들이랑 도서관에 가기로 했어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다녀오렴. 유진이 떠난 후 철수는 다시 순찰을 시작했습니다. 학교가 거의 비어있는 시간, 그는 체육관 뒤편에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을 발견했습니다. 제이든의 친구인 트래비스였습니다. 정학 중 아닌가? 철순이 물었습니다. 트래비스는 철순을 보자 급히 담배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가겠습니다. 그가 서둘러 떠나려 할 때 철순이 다시 말했습니다. 트래비스. 그가 멈춰서서 돌아보았습니다. 네. 내가 찍은 영상 다 지웠니? 트래비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네. 네, 선생님. 다 지웠어요. 정말이에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이제 집에 가거라. 트래비스는 서둘러 학교를 빠져나갔습니다. 철수는 그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는 달라질 수 있을까? 그날 저녁 철순과 유진은 집 뒤뜰에서 기본적인 자기 방어 동작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천천히 정확하게 동작을 보여주었고 유진은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힘으로 이기려 하지 마라. 상대의 힘을 이용하는 거다. 유진은 할아버지의 가르침에 집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동작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할아버지, 특전사 시절에는 어땠어요? 무서웠어요? 철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서웠지. 하지만 그 두려움을 통제하는 법을 배웠다. 유진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요? 호흡으로.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야. 철수는 유진에게 호흡법을 가르쳤습니다. 유진은 할아버지를 따라 천천히 호흡했습니다. 둘은 그렇게 한동안 침묵 속에서 호흡에 집중했습니다. 미연이 뒤뜰로 나와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안심이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됐어요. 철순과 유진은 훈련을 마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면서 세 사람은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유진은 학교에서 있었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고, 미연은 직장에서의 일상을, 철수는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부터 제이든이 다시 학교에 올 거예요. 어떡하죠? 철수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하렴. 내가 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면 돼.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제이든이 돌아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상대로 제이든과 친구들은 정학이 끝나고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이제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도미닉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카일라는 불안해 보였고 트래비스는 겁에 질린 듯 했습니다. 제이든은 그는 분노와 굴욕감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제이든은 등교하면서 철순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증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야. 철수는 그 눈빛을 읽었습니다. 그는 이미 예상했던 바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40년 전 그는 더 위험한 적들을 상대했으니까요. 수업이 시작되고 철수는 평소처럼 학교를 순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감각은 더욱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제이든과 친구들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눈여겨보았습니다. 점심시간, 유진은 여전히 친구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학교에서 인기 있는 학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특전사 할아버지의 손녀라는 타이틀이 그녀에게 일종의 보호막이 되어주었습니다. 제이든과 친구들은 구석에 모여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그들을 주시했지만 직접적인 행동은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방과 후 철수는 경비실에서 CCTV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화면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제이든과 도미닉이 체육관 창고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평소라면 별다른 의미가 없었겠지만 지금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철수는 천천히 일어나 체육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창고 근처에 도착했을 때 도미닉이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도미닉은 철순을 보자 화들짝 놀랐습니다. 뭐 하세요, 여기서? 너희들은? 도미닉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냥 체육용품 정리하는 거 도와주고 있었어요. 철수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굳이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창고 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이드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다 정리했으면 이제 집에 가거라. 도미닉은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철수는 창고 안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점을 찾으려고 했지만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직감은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유진과의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이제 유진은 기본적인 방어 동작을 꽤 능숙하게 해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제이든이 저를 계속 노려봤어요. 무서웠어요. 그래도 도망치지 않았지? 네. 하지만 가슴이 너무 뛰었어요. 철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야. 두려움을 느끼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맞서는 게 용기란다. 유진은 할아버지의 말에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할아버지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경비원이 아니라 깊은 지혜와 용기를 가진 사람으로 할아버지는 한 번도 두려워한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도 많이 두려웠어. 지금도 가끔은 두렵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도록 놔두지 않을 뿐이지. 유진은 할아버지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며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는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이든과 친구들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점심시간 철수는 학교 뒤편을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제이든과 도미닉이 다시 체육관 창고로 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트래비스도 함께였습니다. 철수는 조용히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창고 문 앞에서 그는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확실해? 이게 통할까? 당연하지. 이번엔 그 늙은이가 완전히 망신당할 거야. 근데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냐? 만약에 정말 다치면. 걱정 마. 그냥 넘어지는 정도일 뿐이야. 하지만 그 모습이 전교생 앞에서 공개된다면 그의 전설은 끝장날 거야. 철수는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잠시 기다렸다가 그들이 나온 후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를 세심하게 살펴보니 바닥의 일부가 살짝 변형되어 있었습니다. 함정이었습니다. 누군가 지나갈 때 발이 걸려 넘어지도록 설계된. 철수는 그 함정을 해체하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방과 후 유진은 다시 친구들과 함께 도서관에 가기로 했습니다. 철수는 그녀에게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살피렴. 위험을 느끼면 망설이지 말고 도움을 청하거라.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떠난 후 철수는 다시 학교를 순찰했습니다. 그는 제이든과 친구들이 아직 학교에 남아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그는 그들의 동선을 주시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고 학교는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철수는 경비실로 돌아와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제이든과 친구들은 이제 주차장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스프레이 캔처럼 보였습니다. 또 낙서인가? 철수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이 향한 곳이 학교 벽이 아니라 그의 차였습니다. 낡은 현대 소나타 15년 된 차지만 철순에게는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철수는 조용히 경비실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제이드는 이미 차 옆면에 LOSER라는 글자를 쓰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해라. 철순의 목소리에 제이든과 친구들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경비원이 이 시간에 주차장에 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들켰네. 제이든이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불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차를 닦아라. 네. 뭐라고요? 지금 당장 내가 쓴 글씨를 지워라. 제이든은 철순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스프레이 캔을 철순을 향해 던졌습니다. 철수는 쉽게 피했지만 그것은 제이든과 친구들이 도망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차장을 빠져나가 학교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철수는 그들을 쫓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차를 바라보았습니다. 차 옆면에는 에로까지만 쓰여 있었습니다. 철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경비실로 돌아가 걸레와 세제를 가져와 글씨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차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이든과 친구들은 이미 사라진 후였지만
철수는 그들이 아직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유진에게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평소처럼 유진과 함께 방어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점점 나아지고 있나요? 그래, 많이 향상되었어. 하지만 기억해라. 이건 공격을 위한 게 아니라 방어를 위한 거야.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평소보다 더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그는 제이든과 친구들이 더 큰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아침 내내 그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오히려 너무 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점심시간 철수는 학교 식당 근처를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도미닉이 학생들에게 무언가를 나눠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작은 종이 같았습니다. 철수는 가까이 다가가 무엇인지 보려고 했습니다. 그가 다가가자 학생들은 서둘러 종이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도미닉은 철수를 보자 빠르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철수는 한 학생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 종이 보여줄 수 있니? 학생은 머뭇거렸지만 결국 종이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포스터였습니다. 내일 체육관에서 특별 이벤트, 특전사 할아버지의 실제 격투 시범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철수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것은 그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공개적으로 도발하고 있었습니다. 방과 후 철수는 교장실로 찾아갔습니다. 그는 교장 선생님에게 포스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정말 죄송합니다. 박 선생님. 이런 일이 있었다니. 당장 조치하겠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박 선생님, 이건 명백한 교칙 위반입니다. 제이든과 친구들에게 추가 징계가. 그들은 이미 징계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의 조치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의아한 표정으로 철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철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제가 체육관에 가겠습니다. 하지만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철순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철수는 유진에게 내일 있을 이벤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유진은 분노와 걱정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냥 무시하면 안 돼요? 저들은 할아버지를 모욕하려는 거예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망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야. 때로는 맞서야 할 때도 있어. 그럼 정말 격투 시범을 보이실 거예요? 철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다른 종류의 시범을 보일 거야. 유진은 의아한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를 신뢰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있을 이벤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평소와 같이 정문에 서서 학생들을 맞이했습니다. 제이든과 친구들도 등교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쳐 보였습니다. 제이든은 철순을 지나치며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뵐게요. 특전사 선생님.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학생들은 하나둘씩 체육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경비실에 앉아 시간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내면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오갔습니다. 마침내 점심시간이 되었고 철수는 천천히 체육관으로 향했습니다.
체육관 문을 열자 수백 명의 학생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체육관 중앙에는 제이든과 그의 친구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철순을 향해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오셨습니다. 특전사 할아버지. 오늘 그는 우리에게 진짜 특수부대의 기술을 보여줄 거예요. 제이든의 목소리는 비웃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불안함도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철수는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학생들은 흥분으로 웅성거렸습니다. 유진은 체육관 한쪽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 특전사 할아버지. 우리에게 당신의 기술을 보여주세요. 도미닉이 소리쳤습니다. 그는 권투 자세를 취하며 철순을 도발했습니다. 철수는 학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말했습니다. 진정한 싸움은 주먹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제이든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는 실제 격투 기술을 보고 싶다고요. 철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40년 전 특전사로 근무했다. 그때 배운 것은 단순한 격투 기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언제 싸워야 하고 언제 멈춰야 하는지 아는 지혜였다. 체육관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철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상대를 해치는 능력이 아니라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에서 온다. 제이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냥 말로 빠져나가려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특수부대였다면 증명해 보세요. 철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도미닉에게 다가갔습니다. 도미닉은 긴장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거냐? 철수는 순식간에 도미닉의 손목을 잡아 그를 제압했습니다. 도미닉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체육관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곧 도미닉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학생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쇼가 아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기술이었다. 그리고 지금 이 학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싸움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이다. 철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처음으로 그를 진지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제이든. 철순이 제이든을 불렀습니다. 제이든은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내가 정말 강해지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두려움과 분노를 이겨야 한다. 제이든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철수는 마지막으로 학생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체육관을 나갔습니다. 유진은 할아버지를 따라 나갔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멋있었어요. 철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일로 끝난 건 아니야. 하지만 시작은 좋았다. 체육관에 남아있던 학생들은 이제 제이든과 그의 친구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존경이나 두려움이 아닌 실망과 비판의 눈초리였습니다. 제이든은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체육관 이벤트 이후 학교의 분위기는 크게 변했습니다. 제이든과 그의 친구들은 더 이상 학교의 쿨한 아이들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행동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유진은 이제 많은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철수는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이든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처럼 공개적으로 망신당한 후에는 더더욱. 이틀 후
철수는 경비실에서 평소처럼 모니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학교 뒤편 거의 사용하지 않는 비상계단에서 제이든과 도미닉이 무언가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천천히 일어나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제이든과 도미닉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철수는 비상계단을 세심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자세히 보니 계단 중간에 얇은 와이어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계단을 오르다가 그것에 걸리면 넘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철수는 와이어를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위험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그날 저녁 철수는 유진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유진아, 앞으로 며칠간은 더 조심해야 해. 제이든과 그 친구들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 유진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느껴요. 오늘 체육 시간에 도미닉이 저를 계속 노려봤어요. 철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상황이 예상보다 더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학교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는 학교 전체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함정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경비실 문 앞에 설치된 것이었습니다. 문을 열면 위에서 뭔가가 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철수는 조심스럽게 장치를 해체했습니다. 위에 있던 것은 물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물이 아닌 검은 잉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가 문을 열었을 때 잉크가 그의 몸 위로 쏟아질 예정이었습니다. 장난이 점점 심해지고 있군. 철수는 이 사실을 교장 선생님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직 직접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내심도 한계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유진은 체육 시간에 갑자기 아파서 보건실로 갔습니다. 철수는 이 소식을 듣고 즉시 보건실로 향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그가 보건교사에게 물었습니다. 박유진 학생이 체육 시간에 갑자기 어지럽다고 해서요. 아직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습니다. 철수는 유진이 누워있는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유진의 얼굴은 창백했고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유진아, 괜찮니? 할아버지. 갑자기 너무 어지러워요. 그리고 속이 울렁거려요. 철수는 유진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체온은 정상이었습니다. 그는 의아했습니다. 점심은 먹었니? 네, 평소처럼 도시락 먹었어요. 철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유진아, 오늘 누가 내 도시락에 가까이 갔었니? 유진은 힘겹게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글쎄요. 아, 맞다. 체육 시간 전에 카일라가 제 사물함 앞에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급히 떠났어요. 철순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즉시 학교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음식 중독 증상 같습니다. 병원에 데려가야 할 것 같습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가 부모님께 연락하겠습니다. 제가 할아버지입니다.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철수는 유진을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부축하여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철수는 미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연아, 유진이가 아파서 병원에 데려가는 중이야. 음식 중독 같아. 미연의 목소리가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말요? 어느 병원으로 가세요? 메모리얼 병원. 곧 도착할 거야. 통화를 마친 후 철수는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창백했지만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제가 음식 중독인가요? 철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하지만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내 음식에 뭔가를 섞었을 가능성이 높아. 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카일라가요?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 철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실제 위험한 행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들은 즉시 유진을 진찰했습니다. 검사 결과 그녀는 경미한 식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24시간 정도 관찰이 필요합니다.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연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유진은 이미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진아, 괜찮니? 미연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진은 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그냥 조금 어지러워요. 미연은 철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누가 고의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철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아.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할 거야. 미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결심을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철수는 병원을 나와 다시 학교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히 상황을 지켜보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할 때라고 느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이미 방과 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제이든과 그의 친구들이 아직 학교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교내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예상대로 제이든과 도미닉, 카일라는 체육관 뒤편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뭔가를 논의하는 중이었습니다. 철수는 조용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유진이가 병원에 입원했다. 그의 목소리에 세 사람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특히 카일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제이든이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한 짓이 아니라면 상관없겠지. 철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카일라가 불안한 듯 발을 동동 굴렸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미닉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우리가 뭘 했다고 이러세요? 증거 있어요? 철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없다. 하지만 만약 유진이의 상태가 악화된다면 나는 반드시 증거를 찾아낼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아닌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이드는 불안한 듯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우리 이제 가자. 세 사람은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있던 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비닐봉지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철수는 그것을 주워 살펴보았습니다. 안에는 희끄무레한 가루가 약간 남아 있었습니다. 철수는 봉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경비실로 돌아와 생각에 잠겼습니다. 상황이 너무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실제 위험한 행동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병원에서 유진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수액을 맞으며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미연은 집에 가서 옷과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 미안해요. 유진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왜 미안하니? 철순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할아버지까지 힘들게 해서요. 철수는 손녀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유진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나는 내 할아버지잖니. 너를 지키는 건 당연한 일이야. 유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곧 걱정으로 바뀌었습니다.
할아버지, 제이든이 정말 이런 짓을 했을까요? 철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카일라가 했을 가능성이 높아. 하지만 제이든이 주도했을 수도 있지. 할아버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철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일 학교에 가서 교장 선생님께 말씀드릴 거야. 이제 이건 단순한 학교 괴롭힘이 아니라 범죄 행위니까.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철수는 잠든 손녀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40년 전 그는 적진 깊숙이 침투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때는 자신의 국가와 동료들을 위해 싸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더 소중한 것, 자신의 가족을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병원을 나와 곧장 학교로 향했습니다. 그는 교장실로 직행했습니다. 박 선생님, 무슨 일이십니까? 교장 선생님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철수는 어제 있었던 일과 그가 발견한 비닐봉지에 대해 모두 설명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이건 정말 큰 문제군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직접 제이든과 그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의아한 표정으로 철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그러시겠습니까? 이미 그들은 너무 과격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데 그들도 아직 어린아이들입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진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더 위험한 행동을 한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철수는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교장실을 나와 자신의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그날 점심시간 철수는 제이든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교내 식당에서 도미닉과 함께 있었습니다. 카일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이든,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제이든은 철순을 보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또 교훈적인 설교라도 들려주실 건가요? 철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너와 내 친구들이 유진에게 한 짓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제이든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저희가 한 짓이라니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증거가 있다. 하지만 그것보다 내가 솔직하게 인정하길 바란다. 제이든은 도미닉을 힐끗 보았습니다. 도미닉은 불안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도미닉은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제이든만 남았습니다. 저에게 무슨 말을 듣고 싶으신 건데요? 철수는 제이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알고 싶다. 제이든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냥. 철수는 기다렸습니다. 그는 특전사 시절부터 이렇게 기다리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냥 사람들이 절 두려워하길 원했어요. 제이든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왜? 제 아버지는 경찰이셨어요. 항상 강해야 한다고, 약해 보이면 안 된다고 가르치셨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강함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은 강함이 아니야. 제이든은 고개를 들어 철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뭐가 진짜 강함이에요? 자신을 이기는 것, 자신의 두려움과 분노를 통제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제이든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카일라가 유진의 도시락에 뭔가를 넣는 걸 봤어요. 하지만 막지 않았어요. 제가 옳은 일을 하지 못했어요. 철수는 제이든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도 강함의 일종이야. 제이든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교장 선생님께 가서 모든 것을 말할게요. 철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이든은 일어나 교장실로 향했습니다. 철수는 그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도 변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 하지만 그의 생각은 곧 중단되었습니다. 갑자기 학교 스피커에서 긴급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주의하세요. 현재 학교 체육관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즉시 운동장으로 대피하십시오. 반복합니다. 철수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체육관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직감했습니다. 체육관에 도착하자 이미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도착하기 전에 그는 먼저 창고로 향했습니다. 창고 문 앞에서 그는 카일라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카일라,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빨리 대피해야 해. 저기 안에 도미닉이 있어요. 제가 장난으로 문을 잠갔는데 갑자기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철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즉시 창고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은 바깥에서 자물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열쇠는 여기요. 카일라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건넸습니다. 철수는 재빨리 문을 열었습니다. 창고 안은 연기로 가득 차 있었고 한쪽 구석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도미닉, 철순이 소리쳤습니다. 약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는 망설임 없이 연기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소리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40년 전의 훈련이 그의 몸에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도미닉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쓰러져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습니다. 철수는 그를 업고 다시 문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천장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무거운 목재 기둥이었습니다. 순간적인 반응으로 철수는 몸을 돌려 도미닉을 보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둥이 그의 왼쪽 다리를 강타했습니다.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그는 도미닉을 안전하게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카일라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이제는 교사들과 다른 학생들도 몰려와 있었습니다. 도미닉, 카일라가 소리쳤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빠르게 도미닉을 살폈습니다. 그는 연기를 많이 마셨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박 선생님, 당신도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한 구급대원이 철순의 다리를 가리켰습니다. 그의 바지는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철수는 이제야 자신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리에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것보다 그는 학생들의 안전이 더 걱정되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모두 안전한가요? 네, 모두 대피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불을 진압 중입니다. 철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다리가 힘을 잃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박 선생님, 주변에서 여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흐릿한 시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카일라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고 교사들은 구급대원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군중 속에서 제이든이 나타났습니다. 제이든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철순과 마주쳤을 때 그 안에는 놀라움과 존경,
그리고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철수는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군. 병원 병실, 철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그의 다리가 골절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몇 주간의 회복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유진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퇴원했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유진이 달려와 철순을 안았습니다. 조심해, 유진아. 할아버지 다리가 아직 아프단다. 유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도미닉을 구했다면서요? 학교에서 모두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철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미연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과 안도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런 위험한 일을. 정말 걱정했어요. 철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창을 통해 병실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 싸워왔다. 전쟁터에서, 그리고 이 낯선 나라에서. 하지만 이제 나는 알았다. 미연과 유진은 조용히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내가 지킨다는 건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야. 진정한 보호는 상대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야. 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제이든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들어와도 될까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이든은 천천히 병상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거 드리려고 했어요. 그는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미연이 그것을 받아 화병에 꽂았습니다. 고맙다. 철순이 말했습니다. 제이든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이에요. 카일라랑 도미닉이 한 일도 사실 제가 사주한 거였어요. 철수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이든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어제 선생님께서 도미닉을 구하신 일은 정말 대단했어요. 저는 그런 용기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철순의 말에 제이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제가 정말 멍청했어요. 철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깨달음이 있으면 변화도 가능하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냐? 제이든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 모든 것을 고백했어요. 저희 모두 징계를 받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것보다 저는 달라지고 싶어요. 유진이 조용히 제이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미움이 아닌 이해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이든, 너도 힘들었구나. 유진이 말했습니다. 제이든은 놀란 듯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이제 가볼게요. 빨리 쾌유하세요, 선생님. 제이든이 병실을 나간 후 철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40년 전 전장에서 적을 상대하던 그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생존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의 마음과 미래를 위해. 몇 주 후 철수는 마침내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그는 아직 지팡이를 짚고 걸어야 했지만 의사들은 완전한 회복을 예상했습니다. 학교로 돌아가는 날, 그는 약간의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곧 기대감으로 바뀌었습니다. 학교 정문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학생들과 교사들이 줄을 서서 그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박수를 치며 환영했습니다. 박 선생님,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앞으로 나와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철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많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그는 유진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전교 회장 배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출마했다는 것을 그는 병원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었다고 합니다. 유진은 할아버지를 향해 밝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불안함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감과 따뜻함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제이든과 도미닉, 카일라, 트래비스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학교 봉사활동팀의 일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이든은 조심스럽게 철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잘 회복되셨나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덕분에. 제이드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제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더 차분하고 생각이 깊어 보였습니다. 선생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제이드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나 잘 살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철수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 수 있어. 내가 원한다면 반드시 할 수 있을 거야. 제이든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섰습니다. 철수는 천천히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확고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과거도, 그의 능력도, 그의 지혜도. 그날 저녁, 철수는 유진과 미연과 함께 오랜만에 평화로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유진이 직접 만든 요리들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학교는 정말 달라졌어요. 제이든이랑 친구들도 완전히 변했고, 이제 아무도 서로를 괴롭히지 않아요. 철수는 미소를 지으며 음식을 먹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 때로는 작은 계기로도. 미연은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아버지 덕분에 모든 것이 좋아졌어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유진이와 제이든,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스스로 변화했기 때문이야. 나는 그저 계기를 제공했을 뿐이지. 유진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뭘 하실 거예요? 학교에서는 은퇴하라고 하던데. 철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글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나도 새로운 챕터를 시작할 때가 된 것 같구나. 새로운 챕터요? 그래. 지금까지는 내 과거를 숨기며 살아왔지. 하지만 이제는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